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 폭거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에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총을 겨누고 있는 사이에 어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보수의 새로운 길을 만들겠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혁신을 통해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혁신은 탄핵의 바다가 아니라 계엄의 원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보수 괴멸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 폭거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에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폭거를 저지르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내부 총질만 일삼았던 국민의힘에게도 계엄 유발에 나머지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이제 와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총을 겨누고 있는 사이에 어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스스로 누워버렸습니다. 헌정 질서의 붕괴이자 사법 파괴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 107명의 의원을 단일 대오로 만들어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곳에서 그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인적 쇄신을 하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제대로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촘촘한 의정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천에 반영하겠습니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당 5역에 포함시키고 상근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미래 인재 등을 상시 발굴하고 여러 당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의 교육, 연수 기능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청년 정치학교를 통해 보수의 DNA가 충만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당의 전략을 만드는 싱크탱크의 기능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혁신, 성장, 민생, 경제, 청년, 고령화, 저성장, 기후위기 등의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의석수가 부족하고 지지세가 약한 지역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주요 당직의 여성, 청년, 호남, 수도권 인사와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용하겠습니다. 누구든 혁신의 주체일 수 있고 누구든 혁신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당의 존망이 걸린 지금 107명 국회의원 모두가 혁신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과거 천막 당사의 풍찬 노숙에서 정권 재창출의 싹을 틔웠듯이 뼈를 깎는 정치 혁신으로 국민의힘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원과 국민에게만 기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많이 듣고 당원이 바라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보수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동혁이 바로 보수의 가치, 보수의 품격, 보수의 혁신, 보수의 미래입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106명의 의원 여러분, 제가 맨 앞에 서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함께 싸웁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을 바꿀 젊고 힘있는 당대표 후보 장동혁입니다. 먼저 경주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대구에 와서 어떤 어르신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봐라 봐라, 정청래는 저리 지랄하는데 국민의힘 너희들은 뭐하고 자빠졌노? 와, 입에 본드라도 붙인다. 내 속이 디비진다, 디비지.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은 뛰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우리 당원들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당의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두 번이나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차가운 눈보라를 맞으면서 탄핵만은 막아내겠다고 부르짖었지만 부족한 저희가 결국 탄핵을 막지 못했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들을 향해서 극우다, 혁신의 대상이다 큰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보따리까지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여기 계신 우리 당원들의 몫입니다. 탄핵은 막지 못했지만 범죄자에게 정권만은 도둑 맞아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싸우자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 기대마저 저버렸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고 당원들은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억지로 후보를 교체하려다가 당원들만 또 다시 분노시키고 저희들은 호된 꼬지람만 들어야 했습니다.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침까지 뱉었습니다. 당이 이 지경이 됐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을 망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분들이 당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만은 막아달라고 41%의 지지율을 모아주셨지만 여전히 싸우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지만 올해는 혹시나 내란 세력으로 몰릴까봐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더는 못 보겠다며 당을 떠나고 있는데 보수가 떠나고 있다며 남의 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 식었는데 중도의 손과 발이 차갑다며 동지들을 내몰자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장동혁이 바꾸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때가 되었습니다. 배째만 지키려는 자는 배째를 뺏길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려 하면 배째를 지킬 것입니다. 장동혁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겠습니다. 거짓 선동과 프레임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습니다.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그런 국민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줄 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제 뒤에 누가 있고 또 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뒤에는 오직 당원만이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장동혁이 국민의힘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당대표가 마지막이 아니라 당대표가 시작인 사람이 국민의힘의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맨 앞에 장동혁이 서겠습니다.
여러분 장동혁과 함께 보수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혁신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힘을 모아주십시오. 보수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하겠습니다. 보수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수의 혁신, 보수의 미래 바로 장동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 울산,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을 바꿀 젊고 힘있는 당대표 후보 경남의 사위 장동혁입니다. 어제 창원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당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 사워라, 좀 사워. 입에 자꾸 달았나? 언제까지 사과만 할 끼고 고개 쳐박고 땅속에 기 들어갈 끼가? 당원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미래의 번영을 여는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부산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고 조선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것처럼 이재명 정권이 또 한 번의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굴욕적인 관세 협상으로 이미 자동차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 부산이 세계적인 무역 금융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반미 친중만 외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현금을 살포하고 뒤에서는 세금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코스피 5천을 외치고 있지만 손으로는 기업들의 목을 비틀고 있습니다. 기둥이 갈라지고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고 있지만 한가하게 마당에서 잔디만 깎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보수를 괴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괴멸은 자유민주주의의 괴멸입니다. 정치 특검이 망나니 갈춤을 추고 있고 정청래는 내란 세력 척결을 운운하며 정당 해산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산해야 될 정당은 끊임없이 반헌법적 의회 폭거를 일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헌법을 무시한 채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기 위한 법들을 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적대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자 통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두 글자를 빼겠다고 합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대북 전달 사포를 틀어막고 한미연합훈련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러분 반국가 세력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법에 의해서 반헌법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가장한 계엄입니다. 여러분,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겁박해서 5개의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워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그 싸움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흰태하고 생존을 넘어 자유를 지켰던 대한민국의 심장, 이곳 부산에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고 보수의 정권을 다시 세우는 싸움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의 선봉에 장동혁을 세워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승리의 DNA를 저에게 주십시오. 어둠을 물리치고 보수의 새날을 열겠습니다. 이기는 보수, 그 선봉에 장동혁이 서겠습니다. 장동혁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부터 준비한 원고를 내려두고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전직 대통령과 함께 동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이 누구에게는 왼쪽으로 흐르고 누구에게는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의 당원도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 모두는 인권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구치소에서 패대기 치고 인권을 유리하는 것을 보고도 그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릴까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추운 겨울 같이 당을 지키자고, 정권을 지키자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대선이 끝났다고 냄새나니 가까우지 말라고 하고 이제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특검이 국민의 힘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과거를 털자며 특검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당한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같이 싸우고 같이 당에서 몸담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특검이 무도하게 뒷밟고 있는데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욕을 했던 윤호개인, 그 겨울 국민의힘을 지키자고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당론을 어기고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지금 개선 장군처럼 점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향해서 배신자라 부르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고 당대표에 나섰습니다. 당을 혁신하지 못하고 당을 쇄신하지 못한다면,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저는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을 바꾸겠습니다.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당대표가 마지막이 아니라 당대표가 시작인 사람이 당을 혁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국민들의 분노가 식지 않았는데 조국 부부를 사면하고 있는데 한마디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등골을 빼먹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데 그 뒤에 반국가 세력이 있어도 한마디 말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장동혁이 하겠습니다.
장동혁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의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늘이 주는 기회입니다. 장동혁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은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과 함께라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혁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한 청년이 준 하얀 장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대한민국, 장동혁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장동혁이 기회의 문이 되겠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대한민국, 장동혁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동혁이 희망의 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장동혁이 답입니다. 장동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경태 후보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새벽에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대선 때 우리 당의 후보로 42%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던 김문수 후보와 결선을 치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당원들이 만들어준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직 없이 당신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낡은 투쟁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원들께서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주셔서 조직이 아니라, 낡은 조직이 아니라 당심으로 저를 결선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영암수 축하드립니다. 결선 진출 축하드리고요. 이틀 뒤에 결선인데요. 상대 후보는 지자체장 지내시고 대선 후보까지 냈던 상대인데 어떤 점이 후보님께서 비교 우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남은 이틀 동안 당원들에게 어떻게 좀 지지를 호소하실 계획이신지 좋습니다. 지자체장도 지내셨고 대선 후보도 지내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과거와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에서 출발해서 당을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과 국민들에게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대표가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당 대표가 정치 인생의 시작인 사람입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당을 혁신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전부 충청 중원의 인사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중원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우리 충청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주지 못한다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원 싸움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원 싸움이 어려워진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차별화되는 저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쟁점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선명하게 가고 있습니다. 당의 통합이나 또는 단일 대우에 대한 입장도 분명합니다. 몇 가지 점에서 공통되다고 분류되고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김문수 후보와 많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혁신과 미래를 바라는 당원들에게는 장동혁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아연 기자님. 네. 예, OBS 김아연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통감 중에 새 투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단일 대우와 혁신이라는 게 좀 상충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후보님이 그리신 혁신이라는 게 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당사 1층에서 오랫동안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다가 철수하고 나서 다시 왔지만 법리적으로 범죄와 관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압수수색 대상물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사를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두 번째에도 압수수색 대상을 협의하기 위해서 왔었지만 여러분께서 보시더라도 어떤 압수 대상도 특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저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특검을 막아내고 거대 여당과 싸우려면 저는 논리로 전략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낡은 투쟁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야당이 여당과 싸우려면 저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은 당의 혁신은 1차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했던 경험 그리고 개헌 과정, 탄핵 과정, 모든 과정들을 본다면 우리의 분열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이 계속 분열하고 그래서 제대로 결집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 당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당의 존재 이유는 1차적으로 선거에서 이기고 그래서 그 선거에서 이긴 정권을 바탕으로 국가를, 국민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입니다. 저는 우리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분열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부 총질하면서 우리 당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분들을 통합이라는 애매한 말로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결단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에서 108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개헌 저지선을 이야기하지만 107명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저는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뭉쳐있는 107명이어야 저는 그 숫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이 제대로 싸우고 여당과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단일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부 총질 세력까지를 다 품자는 통합이 아니라, 막연한 통합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단일 대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입니다. 방금도 막연한 통합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갈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일 대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표고육을 당선되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부모님이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과 이제 함께 지도부를 꾸려가야 할 텐데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분들과 어떻게 지도부 꾸려나가실지 계획을 주셨습니다. 저는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당론이든 당의 입장이든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저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총에서 어떤 다른 반대 의견도 다른 생각도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당론이 결정되면 그 당론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과 토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당의 입장으로 결정이 되면 저는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주십시오. 저 뒤에 매한 처음부터 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민일보의 이세훈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또 말씀하셨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내부 총질자 정리, 그리고 과감한 결단 등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출마 선언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은 우선 107명이 단일 대우로 가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당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분들, 또는 예를 들면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당에도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그런데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어떤 분과 함께 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 같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하고 마지막 질문이지만 아까 질문 안 하셨나요? 네. 네. 네, 이번에 TV조선 기자입니다. 네. 이제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신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표가 또 어디로 가는지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내부 총질자를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대표에는 조금 결선 대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승리할 방법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분명한 입장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 입장이 바뀌지 않는 것을 당원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한테 불리한 이슈든 논쟁이 되는 이슈든 피하지 않고 선명하게 답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많은 언론에서 저를 극우라고 몰기도 하고 너무 강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계속 질문하시지만 반복된 질문에도 저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 대우, 통합, 내부 총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결같은 일관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1차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결선으로 간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던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유지해왔던 입장을 바꾼다면 저는 당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저는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선 투표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가 보여왔던 입장에 대해서는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당대표 선거 결선 진출자 장동혁 후보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개수는 양 후보 간 사전 합의로 정해졌음을 양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김문수 후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지도부에서 일하게 될 먼저 당선되신 최고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만 믿고 도전했습니다. 당원만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선택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 저는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그 염원을 담아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질 수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저 혼자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저에게 이 무거운 짐을 주신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과 함께 당원이 주인인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당원들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장동혁 당대표님께 뜨거운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당대표님께서는 잠시 무대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정책위장님, 사무총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부, 우리 당원들께서 선택하신 지도부입니다. 함께 사진 촬영하면서 국민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새 지도부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